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열린 건립 2주년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도 참석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명예의 광장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가 올해로 건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건립 2주년을 맞아 개최된 오늘 기념식에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위안부 피해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는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고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이크 혼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방문해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What we call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t a Korea versus Japan issue. It's an Asian issue. It's a woman's issue. It's a human rights issue. And it's an issue of that we in this country talk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issue.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린비가 한인 사회의 협력으로 건립됐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위안부 사태에 대한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여기서 더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8일 세워진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린비는 팰리세이즈 팍 기린비에 이어 미국에 세워진 두 번째 기린비이며 미국 정부기관이 주도로 건립한 최초의 기린비입니다.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린비는 이후 뉴욕과 LA 그리고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 기린비 건립 운동이 확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하죠. 폭설과 강추위로 멀게만 느껴졌던 봄도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오는 일요일인 8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당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은 오는 8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 8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되고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주요 도시들과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썸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시작하고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뉴욕을 오가는 국적기 운항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의 인천 NK 082편은 8일부터 오후 1시에 출발하고 인천 NK 086편의 한국 도착은 다음 날 오전 4시 15분으로 1시간 빨라집니다. 뉴욕 NK 081편과 K 085편의 도착 시간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씩 늦춰집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인천행 OG 221의 도착 시간이 오후 4시 30분으로 앞당겨지고 뉴욕행 OG 222의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맨해튼 5번 가역 인근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웨체스터 지역에서는 전력이 끊기는 등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7번 전철 5번 가역 인근의 터널 전력 공급 선로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타임스퀘어에서 42가와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역 양방향 구간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화재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선로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으로 인한 화재로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후 7번 전철은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오전 9시 30분쯤 양방향 운행을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에 통근자들은 다른 대중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 웨체스터 팔햄 지역 파크 애비뉴 터널에서는 메트로놀스 허슨 라인과 뉴헤븐 라인에서 오전 8시쯤 폭설로 인해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45분가량 지연됐고 뉴저지 트랜짓도 오전 9시쯤 엠트랙 열차의 전선 문제로 45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는 등 열차 지연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의 연설은 이제까지는 하원에서 했지만 이번엔 상하원 합동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과거사와 반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연설은 성사될 전망입니다. 에드로이스 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 의원들은 지난 4일 방미 중인 정의와 국회의장과의 오찬에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이 담당 상임위와 상의가 없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찬 참석자는 의원들의 반응에서 의회 연설이 성사 쪽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전국 13개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0명이 참여했고 이번 주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을 초청하는 스폰서의 경제적인 자격에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연방 빈곤선의 125%로 정해졌는데요. 영주권 취득 5년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만일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스폰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올해 가족초청 이민 스폰서의 재정 보증서 작성에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25%인 스폰서 최저 소득 기준은 초청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명일 경우에는 19,912달러, 3명은 25,112달러이고 4인 가족은 33,312달러, 가족이 9명 이상일 때는 1명 추가될 때마다 5,200달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현역 군인인 경우에는 연방 빈곤선이 최저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지난 3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정보증서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복지 프로그램 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스폰서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채용 기록이 폐지되고 E-Verify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불법 고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합법 노동력 법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4일까지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종업원 채용 기록을 폐지하고 웹 기반의 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본인이나 미성년 자녀의 사회보장번호에 잠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사회보장번호 도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은 해당 주정부에 귀속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정부가 불법 고용 단속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카와 다파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 유예는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 밖에 합법 이민 행정개혁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취업 이민을 대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 책임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는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나머지 합법 이민 행정개혁 조치들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 행정 관련 부서에 3월까지 행정 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는 조만간 백악관에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확정된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 허용 조치에 이어 다양한 취업 이민 개혁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개선 조치는 연방노동부가 준비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도 신설안과 연방국무부의 국가이익면제 취업이민 확대 방안입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유학생 OPT 확대 방안도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취업 문호를 넓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0년 후면 아시안을 포함한 소수계 인종이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2060년에는 소수계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센서스국은 2014에서 2060년까지의 미국 인구 구성 변동 예상 보고서에서 2014년 현재 37.8%인 소수계가 2060년에는 5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2014년 62.2%인 비히스패닉 백인 인구는 2060년에는 43.6%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소수계가 주류가 되는 시점을 2044년으로 예상하며 그해 소수계의 점유율이 50.3%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민자를 제외한 미국 출생 인구 가운데서도 2060년에는 소수계가 50.6%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는 오는 2020년에 소수계가 50.2%를 차지해 주류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별 구성에서는 아시안과 히스패닉의 증가가 눈에 띄었고 흑인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2014년 3억 1,870만 명인 미국 인구가 4억 명을 돌파하는 것은 2051년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